세계적인 스포츠카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이자 이탈리아의 모든 기업을 통틀어 시가총액 1위의 대기업인 페라리. 이 기업의 창시자인 엔초 페라리는 무려 90살까지 장수했는데 그의 기구한 삶은 10대 때부터 시작됐죠. 10대인 그를 남겨두고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사망했던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아버지와 형이 전쟁터로 끌려갔고 얼마 안가 이들은 사망했습니다. 이들이 사망한 이유가 엔초 페라리에겐 더욱 큰 충격이었는데 적군의 폭탄이나 총알 때문이 아니라 독감에 걸려 서서히 죽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죽인 이 독감은 바로 그 유명한 희대의 전염병 스페인 독감이었죠. 전쟁터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생명의 불꽃이 꺼져버린 아버지와 형의 모습을 상상해본 엔초는 어린 나이에 상당한 충격을 받아 학교마저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엔초에겐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죠. 그 역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터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그나마 후방보직을 받았다는 것인데 노새나 당나귀에 발굽을 갈아주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차가 아니라 노새나 당나귀를 이용해 무거운 대포를 옮겼고 그렇기에 동물들의 발굽을 관리하는 건 군대의 중요한 임무였죠. 그래도 전쟁치고는 나름 안전한 곳에 있다고 안도한 것도 잠시 엔초에게 믿지 못할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와 형을 앗아간 그 악마 같은 존재 스페인 독감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철천지 원수 같은 스페인 독감이 오히려 그에게는 행운이 되어버리게 되는데 아버지와 형 때와는 달리 독감의 심각성을 깨달은 군대가 예전과는 다르게 독감에 걸린 사람들로 인해 전 부대가 감염될 수도 있다며 조기 전역을 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엔초는 뜻하지 않게 군복을 벗을 수 있었고 독감을 심하게 앓긴 했으나 다행히 목숨까진 잃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와 형을 앗아간 병마가 오히려 그를 전쟁으로부터 구해준 셈이 되었죠. 민간인이 되었지만 이제 엔초는 아버지와 형을 대신해 집안의 가장이 돼야 했고 어렸을 때부터 레이싱 선수가 꿈이었을 정도로 차를 좋아했던 그는 당시 이탈리아의 국민 자동차 회사인 피아트에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훗날 자동차 업계의 거성이 되는 엔초 페라리답게 그는 자동차 회사에 지원을 하자마자 단번에 탈락했습니다. 서류에서부터 광탈을 해버렸죠. 고등학교 중퇴자인 그에게 대기업의 문턱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잔뜩 풀이 죽은 엔초는 상심을 달래러 한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고 말죠. 갑자기 그보다 10살 정도 많아 보이는 남자가 대뜸 말을 걸더니 엔초에게 잘생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보인다며 혹시 고민거리라도 있냐고 물었죠. 엔초가 취직에 실패했다고 신세한탄을 하자 남자는 위로의 식사를 대접해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엔초는 호의라고 생각해 낯선 남자의 집까지 따라갔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남자는 우고 15치라는 이름의 자동차 정비사이며 자신 못지않은 자동차 매니아라는 걸 알게 됐죠. 관심사가 같았던 이들은 늦은 시간까지 자동차 얘기로 꽃을 피웠고 그러던 중 엔초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을 듣게 됩니다.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소개시켜줄 테니 함께 일해보자는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엔초는 술집에서 만난 남자 덕분에 작은 자동차 회사의 테스트 드라이버로 입사하게 됐는데 간 만들어진 자동차들이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 운전을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가 갑자기 자신들이 만든 차량으로 레이싱 대회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고 테스트 드라이버였던 엔초는 졸지에 레이싱 대회까지 참가하게 됐죠. 그가 참가하게 된 레이스는 누가 경사진 언덕을 가장 빨리 오르는지를 겨루는 일명 언덕 오르기 레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변이 발생했는데 작은 중소기업이 만든 조잡한 차를 가지고 엔초가 4위의 성적을 차지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준 것이죠. 게다가 끈기 또한 남달라서 한 레이스 때는 차가 도중에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도중 직접 수리까지 해가며 기어코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완주 시간이 늦어도 너무 늦는 바람에 그가 결승선을 통과할 땐 모든 관중들이 귀가하고 없던 것은 물론 심지어 완주 시간을 기록해야 할 시간 기록원마저도 퇴근한 후였죠. 이런 엔초의 레이서로서의 잠재력을 알아본 한 대기업이 그에게 자기 회사에 들어오라며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회사가 바로 그가 처음 지원했다 떨어졌던 그 대기업 피아트였죠. 정확하게는 피아트 소속의 프리미엄 계열사 알파 로메오라는 곳이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대차에서 만든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와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결국 돌고 돌아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스카웃된 엔초는 자신을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은인에게 은혜부터 갚고자 했습니다. 바로 백수였던 자신을 처음 취직시켜줬던 술집에서의 그 남자 우고 15치를 회사에 추천해 대기업에 들어올 수 있게끔 도와줬던 것이죠. 그 결과 엔초와 우고는 새 회사에서 한 팀을 이뤄 레이스에 참가할 수 있었고 이후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엔초는 본격적으로 레이서로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엔초는 자신의 폐림을 자청하는
있는 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부는 엔초의 손을 꼭 잡더니 줄 것이 있다며 한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힘차게 앞발을 들어 올리는 말 그림이었죠. 부부는 이 그림이 앞으로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며 그림에 얽힌 사연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부부 아들의 유산이었습니다. 아들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죠. 살아생전 이탈리아의 전쟁 영웅이라고 칭송받았던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이 조종사는 앞발을 들어 올린 말을 자신의 상징으로 삼으며 비행기에 새기고 다녔고 이 그림이 보였다 하면 적군은 벌벌 떨었죠. 부부는 이 그림을 원하는 대로 사용해달라며 엔초에게 선물했습니다. 엔초는 사연이 담긴 이 그림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그림을 살짝 변형시켜 자신의 차에 새겨 넣었는데 마치 중력을 거스르듯 아래로 향해 있던 말의 꼬리마저 하늘을 향해 세웠고 배경색을 자신의 고향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채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페라리 로고의 원형이 탄생하게 되었죠. 그리고 정말로 이 말 그림은 행운의 상징이었던 것인지 이 그림을 새겨넣은 그의 엔초는 무려 3개의 대회에서 우승하며 본격적인 전성기를 열어젖힙니다. 그의 전성기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약 4년 동안 참가한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싹쓸이했을 정도였죠. 그러나 엔초의 이런 승승장구를 그리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였죠. 엔초는 기차역 근처 골목에서 처음 보고 한눈에 반한 무용수 라우라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레이서라는 직업은 언제 죽을지 몰라 위험하다며 다른 직업을 가져달라고 남편에게 끊임없이 부탁했죠. 한창 전성기의 엔초에게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임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은퇴를 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엔초가 은퇴를 고민하게 된 계기는 아내와의 약속이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백수였던 자신을 자동차 업계로 처음 이끌어줬던 은인이자 절친 우고 시보치가 새로운 차량을 테스트하다가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고 같은 팀 소속의 절친한 동료 레이서인 안토니오라는 친구도 레이싱 대회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안토니오가 사망할 당시 그에게는 7살 아들이 있었는데 엔초는 남겨진 친구의 아들이 안쓰러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방문하며 마치 조카와 삼촌처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한 명도 아니고 절친을 2명이나 비슷한 시기에 차 사고로 잃게 된 엔초는 레이싱에 대한 열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서서히 레이서로서 은퇴를 준비했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설계나 자동차 디자인 쪽으로 더 관심을 가지며 더 이상 레이싱 선수가 아닌 사업가가 되어 자신만의 자동차 회사를 창업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엔초는 잘 다니던 대기업을 퇴사하고 고향으로 가서 자신의 이름을 딴 스쿠데리아 페라리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새 회사의 로고로는 자신의 상징이었던 말 그림을 내세웠죠. 야심차게 자신만의 회사를 세웠으나 문제는 차를 직접 제작할 만한 돈도 기술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엔초는 다른 회사의 차량을 협찬받아 레이싱팀을 키워 대회 상금을 따내서 회사에 미천을 마련하기로 결심하죠. 레이서로서 명성이 자자했던 그였기에 그가 레이싱팀을 창설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꽤 유망한 레이서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재면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레이싱 대회에 나갈 차량을 구해오는 것이었죠. 결국 엔초는 자신이 퇴사했던 대기업 알파로메오를 찾아가 차를 후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알파로메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기가 찼습니다. 퇴사한 전 직원이 자기 회사를 차려서는 갑자기 차를 공짜로 후원해달라고 하니 제정신인가 싶었죠. 이때 엔초의 협상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되는데 엔초는 알파로메오의 경영진에게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며 이런 말로 설득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당신네 차를 타고 레이싱 대회에서 우승한다면 당신들의 좋은 차 덕분이라고 말해 엄청난 홍보 효과를 보게 할 것이며 만약 레이싱 대회에서 우승을 못한다면 그렇게나 좋은 차를 탔음에도 우리 레이서들의 실력이 부족했다고 말해 우승을 못한 것에 대한 비난은 모두 자기 회사 쪽으로만 오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즉 성공하면 당신 덕분, 망하면 내 탓이라는 말이었죠. 게다가 자신 회사의 지분까지 나눠주겠다고 하니 이를 들은 알파로메오 측 경영진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잃을 거 없는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엔초에게 자신들의 레이싱 차량들을 대여해주기로 결심하죠. 역시 레이싱 선수로서 탑을 찍어본 사람답게 엔초는 대여받은 차량으로 후배 레이서들을 데리고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승 횟수가 쌓이며 엔초의 회사 페라리는 그동안 쌓인 자금력으로 드디어 자동차를 직접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지금까지 엔초에게 차를 대여해줘서 쏠쏠한 이득을 봐왔던 대기업 알파로메오였죠. 알파로메오는 페라리 측에서 자신들로부터 독립하려는 기미가 보이자 어떻게든 이를 막으려 했습니다. 엔초에게 거절 못할 파격 조건을 내세우며 페라리 회사를 자기들에게 팔라고 꼬시기 시작했죠. 거액의 인수 비용을 주는 것은 물론 인수 후에도 계속 페라리의 사장 자리를 엔초에게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게다가 무려 40억이 넘는 돈을 레이싱카 개발에 투자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자금의 여유가 있지 않던 엔초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었고
그래도 사장 자리를 유지시켜준 채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에 결국 페라리의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페라리를 흡수한 알파 로메오는 금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엔초의 경영 방식에 사사건건 태클을 걸었고 그가 건의하는 의견들을 싸그리 무시했죠. 심지어는 페라리라는 회사의 이름조차 알파 코르세라는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엔초를 허울뿐인 사장 자리에만 둔 채 자신들 마음대로 레이싱 사업을 하려 했던 것이죠. 엔초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으며 결국 허울뿐인 사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장을 그만두려는 이 순간까지도 알파 로메오 측은 엔초를 그냥 보내주지 않았는데 이미 페라리라는 회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이름으로 바꿔버린 후였음에도 엔초가 퇴사 후에도 페라리의 이름을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향후 4년 동안 페라리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어떠한 레이싱 대회에 참가도 금지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이미 극심한 현타로 인해 그저 빨리 회사를 떠나고 싶었던 엔초는 이 조건을 받아들였고 퇴사 후 자신만의 작은 자동차 회사를 다시 차려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다시 자신만의 새로운 레이싱카를 개발해 보란듯이 알파 로메오를 짓밟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엔초의 야심찬 복수 계획은 한 사건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고 마는데 바로 이 시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쟁에 참전하게 된 이탈리아 정부는 엔초의 회사를 비롯해 모든 자동차 회사에게 자동차 생산을 중단시키고 전쟁 물자를 만들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엔초의 회사는 군용품을 위한 전동 공구들을 만들어야 했죠. 그런데 이 전동 공구들로 인해 엔초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 바로 국가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갈 때쯤 새로 권력을 잡은 정치인들이 전쟁을 도왔던 자들을 숙청하기 시작했는데 군수물자 제작을 명받았던 회사들의 사장들도 숙청 대상이었죠. 이렇게 해서 엔초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엔초로서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졸지에 뜬금없이 사형을 당하는 처지가 된 셈이죠. 엔초와 가까운 친구들이 하나둘씩 처형되었으며 엔초의 형 집행 역시 금세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엔초의 처세술이 빛을 발하는데 자신이 따로 모아놓은 재산이 꽤 많다며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정치인들은 기업가 한 명을 죽이는 것보다는 돈을 챙기는 게 이득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 엔초는 목돈의 기부금을 내고는 기적적으로 사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이 참으로 재미있는 이유는 원치 않게 시작된 일로 인해 오히려 인생이 풀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형의 위기까지 몰아넣었던 전동공구들이 전쟁이 끝나니 아이러니하게도 엔초에게 고마운 존재가 되어버렸죠. 생각지도 않게 그에게 막대한 부를 얻게 해준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자 전 세계는 폐허가 되어버린 곳들을 재건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엔초의 전동공구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갔죠. 그러자 엔초는 공구 사업에 더 집중하며 레이싱카 개발을 위한 자본금을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엔초는 벌어들인 자본금을 바탕으로 드디어 레이싱카 개발에 착수하죠. 그리하여 생애 처음으로 자신만의 차량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역사상 최초의 페라리라 불리는 이 차량인데 페라리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는 4년간의 금지 기간이 끝난 시점이라 떳떳하게 페라리 로고도 붙여서 만들었죠. 이제 다음 차례는 이 차를 타고 레이싱 대회에 나갈 실력 있는 운전자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엔초가 데려온 운전자가 장안의 화제가 되었는데 바로 엔초를 레이싱 선수로서 은퇴를 결심케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망한 예전 레이서 동료 안토니오의 아들 알베르토라는 인물이었습니다. 7살의 아버지를 여인 이후 엔초가 마치 삼촌처럼 자주 챙겨줬다는 그 아이가 레이서로 성장하여 엔초 밑으로 들어온 것이죠. 아버지가 대회 도중 안타깝게 요절했기에 알베르토의 어머니는 아들이 레이서가 되는 것을 반대했지만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가고 싶다며 기어코 레이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떠난 절친의 아들을 자신이 만든 차에 태우게 된 엔초는 레이싱 대회 출전에 자신을 버린 대기업 알파 로메오를 상대로 그야말로 완벽한 복수에 실패했습니다. 직접 스포츠카를 제조한 것은 처음이었기에 아직은 대기업의 기술력을 따라잡지 못했고 출전하는 대회마다 탈탈 털려버렸죠. 통한의 패배 이후 엔초는 복수의 칼날을 갈며 차량 업그레이드에 더 미친 듯이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가 됐을 때 드디어 한 대회에서 알파 로메오를 꺾게 됩니다. 이때 그는 그동안의 모든 서름이 복받쳐 올라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훗날 엔초는 이때를 회상하며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마치 어머니를 죽인 것 같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다는 말을 했는데 그가 얼마나 알파 로메오에 대해 애증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느껴집니다. 이후 페라리는 알파 로메오를 상대로 우승 횟수를 늘려나갔고 결국 알파 로메오는 계속 지는 모습만 보이는 게 오히려 회사 이미지에 독이 될 거라 판단했는지 아예 자신들의 레이싱 팀을 없애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10년이 넘는 기다림 끝에 복수에 성공하고 레이싱계의 최후의 승자가 된 엔초. 그러나 이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순간에 끔찍한 비극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애초에 이 장대한 복수극을 가능케 해줬던 그의 든
든든한 파트너이자 죽은 절친의 아들 알베르토가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나이와 똑같은 36살에 아버지의 사망 사유와 똑같은 레이싱카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만 것이죠. 절친의 아들이자 유능한 레이서를 잃게 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이듬해 벌어진 한 사건을 겪으며 엔초는 그야말로 완전히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엔초에게는 디노라는 이름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엔초의 후계자로서 착실히 교육을 받아오며 가업을 잇게 될 유일한 자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던 디노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건만 어찌된 일인지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죠.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가봤는데 여기서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영양증이라는 불치병 판정을 받은 것이죠. 발병률 0.004%에 불과한 초희귀병으로 근육이 점점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호흡 기능까지 마비되어 숨을 못 쉬게 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이죠. 이 병은 지금까지도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기에 당시 엔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걸 그저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하루하루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유능했던 후계자답게 병상에 누워서까지도 신차 개발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엔지니어들과 논의를 이어가며 일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했고 24살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고 맙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엔초였지만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엔초의 지인들은 그가 얼마나 절망스러워했는지 증언했는데 엔초는 마치 매일같이 애도를 표하려는 듯 검은 수트와 검은 넥타이를 주로 착용했으며 하도 매일같이 써대서 그의 상징처럼 돼버린 검은 선글라스 역시 아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회사 일을 무리하게 하느라 아들이 병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늘 옷깃에 달고 다니던 페라리 배지도 이 기간 동안 달지 않았으며 레이싱 일에 대한 열정도 예전 같지 않아졌죠. 아들의 죽음 이후 엔초는 레이싱장에도 가지 않았는데 그런 그가 예외적으로 한 레이싱장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생전 아들이 만들었던 엔진이 데뷔전을 치르는 대회였죠. 엔초는 이 엔진이 들어간 차 이름을 아들의 이름인 디노라고 지었습니다. 차 이름만 가지고는 그리움을 달래지 못했는지 엔초는 본사에 있는 레이싱 전용 도로에도 디노라는 애칭을 붙였습니다. 이 도로는 훗날 엔초가 90의 나이로 사망한 이후 엔초의 이름까지 더해져 엔초와 디노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20대까지의 짧은 생만을 함께했던 아버지와 아들이 도로에서나마 영원히 서로의 옆을 지키게 된 셈이죠. 이 영상은 엔초 페라리가 아들을 잃기까지의 생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들을 잃은 이후부터의 엔초의 이야기를 다가오는 1월 8일 극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페라리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아들 디노를 잃은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엔초를 조명합니다. 이 시기에 엔초는 매일같이 아들의 무덤을 찾으며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상심이 컸던 이 시기 엔초는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고 마는데 마음의 공허함을 외도로서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동안 몰래 만나오던 리나라는 여자를 대놓고 만나기 시작했고 이에 아내인 라우라와의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돕니다. 이 시기 이탈리아는 이혼이라는 게 불법이었기에 엔초와 라우라는 이혼도 하지 못한 채 불편한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던 중 내연녀가 아들을 엔초의 친자로 받아달라고 요구하며 이 세 명의 삼각관계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게다가 이 시기 엔초의 회사는 끔찍한 재정난에 처하며 엔초는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인생의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 영화의 주연은 아담 드라이버입니다. 할리우드의 거장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그 세대 최고 배우 중 한 명으로 꼽은 배우이며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도 오른 바 있죠. 배역을 위해 20kg을 감량하는 등 진지한 몰입으로 유명합니다. 영화 속 내연녀와의 아들인 실존 인물은 인터뷰를 통해 아담 드라이버가 연기한 엔초의 성격이 자신이 기억하는 그의 실제 모습과 매우 닮았다고 증언했죠. 특히 내향적인 모습과 가까운 사람에게만 마음을 여는 모습을 잘 그려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흔히 알려져 있는 냉철한 CEO로서의 모습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엔초를 날 것 그대로 느낄 수 있죠. 이 영화의 감독인 마이클 만 감독은 이미 알리라는 영화를 통해 리얼한 전기 영화를 연출해본 바 있습니다. 알리는 권투 장면이 리얼한 영화로는 항상 손에 꼽히며 이외에도 마이클 만 감독은 히트, 퍼블릭 에너미 등의 흥행작들을 연출했죠. 리얼리즘에 집착하기로 유명한 마이클 만 감독의 특성상 엔초 페라리에 대한 캐릭터 분석 역시도 심혈을 기울였을 겁니다. 또한 마이클 만 감독은 직접 페라리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페라리 덕후로도 유명한데 페라리 덕후가 만든 영화답게 당시 레이싱카들에 대한 고증도 철저하죠. 엔진 소리를 특히 잘 재현해냈다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음향 효과만큼은 극장에서
시상에서 즐겨야 그 진수를 느낄 수 있죠. 영화 페라리는 이미 여러 시상식에서 음향 관련상 후보에 올랐으며 미국의 영화평론협회에선 2023년 최고의 영화 탑10에 꼽기도 했습니다. 이 협회가 선정한 영화들 중에서 역대 아카데미 작품상이 74개나 나왔던 만큼 나름 공신력 있는 평가라고 할 수 있죠. 아담 드라이버가 연기하는 페라리의 복잡 미묘한 삶이 궁금하시다면 다가오는 1월 8일 개봉하는 영화 페라리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시기 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괜찮으시다면 2025년에는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꼭 100만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